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수험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입국 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가정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학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 학과를 선택하는 건 직업과도 관련이 커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조언과 함께 대입 합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개학을 해서 3월 달 아주 학생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신입생, 전입생 아주 학교에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북한과 남한 하나의 사회가 바뀌었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통해서 남한 사회에 잘 정착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학생 여러분들, 우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보시고 작은아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집을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먼저 꿈 설계사, 진로교육 전문가시죠.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대표 조진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남북 분단 상황이겠죠.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것은 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현재의 문제가 안 되려면 진로 설계가 뚜렷할 때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잘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로와 학과에 대한 길을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등대 숭이여고 김진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년 200명 정도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그동안 체계적인 진학 설명회나 진학 상담의 기회가 적었었는데요. 이렇게 TBS 특집 방송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대입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또 드리고자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3월 26일 그리고 4월 4일에 열리는데요. 3월 26일 목요일에는 구로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분석으로 본 2016학년도 대비 전략과 또 2016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 지원 전략을 주제로 기상대 멘토이신 이치우 선생님과 박건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4월 4일 토요일에는 중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2016학년도 대입 전형과 효율적인 대비, 3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한 학습 대책 및 시기별 전략을 주제로 안영근 선생님과 하귀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특집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 1교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학생은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북한에서 고등과정까지 마치고 와서 학력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교사고요.
궁금한 점은 진로가 궁금하고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맞는지와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생의 그 대안학교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진로 담당 교사입니다. 네, 아이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 첫 번째 학생은 저희가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학생은 소개된 바 초등학교 교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싶은 친구지만 현재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은 학생입니다. 네, 진로가 맞는지 이게 적성에 또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어떤 점을 좀 많이 특히 궁금해할까요?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어떠한 자질을 가져 고민을 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인성적인 면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이탈 주민이 되었을 때 얼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 현실적인 염려로 인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진표 선생님과 김진훈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을 사전에 검사와 서류를 통한 그런 자료들을 얻었는데요. 우리 학생을 보니까 경영에도 관심이 있고 비서에도 관심이 있고 의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 굉장히 방대한 어떤 넓은 영역에 대한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게 비서, 교사 이런 거는 남을 좀 도와주는 성격을 가진 직업들이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나요?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이라던가 리더십적인 면에서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책임감과 리더십 측면에서. 네. 네네. 그러면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네. 이따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진학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실 김진훈 선생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서 우리 학생 지도하시면서 대입 준비에 대해서 혹시 학생이 이제 어떤 점을 많이 어려워하는지요? 아무래도 기초 학력에 대해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또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기초 학력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입 준비 과정에서 대입하기 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과정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진학 정보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고 방향도 잘 잡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에게 자료를 받아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특징과 활동에 대해서 조진표 선생님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특징, 교과, 비교과에 관한 또 희망대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격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이 활발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 본인의 단점으로 꼽는 것이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저건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죠. 저건 사람이란 뜻이죠, 저거는. 네. 그래서 저건 단점이 아니라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고요. 네. 관심 직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교사, 간호사, 비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직업적인 가치관으로는 내가 좋아서 잘할 수 있는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탈북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적성에마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교한 진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적을 보면 일단 많은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성적은 없지만 일단 우수 과목은 수학하고 영어에 관심이 많고 특히 네. 영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게 큰 장점이고요. 부족한 것으로는 역시 좀 체계가 다른 우리 국어, 그다음에 한국사 이건 상식에 관한 네. 문제가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북한에서 초중고 반장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수상 내역은 우리 학습 표창장 등 그다음에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상장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본인의 장점대로 적극적인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과 학과는 1지망으로 서울교대, 2지망 고려대 물리치료학과, 그다음에 3지망 한양대 물리치료학과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한국에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선생님,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렇게 다양하게 좀 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꿈들을 이루기 앞서서 이제 먼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떤 그 파악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조지민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이 초등교사 희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1지망이 서울교대인데 적성에 잘 맞는지 그리고 분석 결과로 어떤 학과에 진학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전에 실시한 진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적성을 진단해 봤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학생이 대학에 갔을 때 새롭게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의 분야가 있는데 어느 공부를 배웠을 때 재밌고 즐겁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놀랍게도 의학 계열이 아주 월등하게 높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이 높고 그다음에 경영대학 그다음에 예술 계열 이런 것들이 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일관성이 2가 나왔습니다. A, B, C, D, 네. E 중에서. 그럼 이거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가 나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학생이 스스로도 이 표기한 대로 초등교사부터 의학 계열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많은데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흥미는 많은데 내적으로 현재 논리적으로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네, 그런 네. 상태. 그래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의학 계열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선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직업 환경은 분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 자세한 결과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직업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6가지 직업 유형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어느 쪽에 더 잘 맞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검사인데요. 놀랍게도 해외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해외형과 그 2순위로는 관료형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 해외형은 우리 학생이 과목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영어에 대한 이해가 네. 높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겠다. 그게 반영이 돼서 해외형이 높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많은 제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이탈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때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들이 네. 강하기 때문에 해외형을 추구하면서 2순위로는 기저에 깔려있는 안정적인 직업인 관료형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대학이 아니라 사회 나가면 어떤 분야를 가면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했더니 역시 보건의료 쪽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전자첨단기술, 그 다음이 공공 쪽, 이런 쪽들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아직 내적으로는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아직은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네,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직업이 원했던 직업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에서도 약간의 어떤 선호도가 나온 것 같고, 네네. 산업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원했던 간호와 이런 쪽 의료보건 분야에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조진표 선생님께서는 좀 넓은 관점에서 우리 학생의 직업군 어떻게 좀 추천해 네.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약간 현실적인 게 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성도 포함이 되면서 실제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미래에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좋을까를 이제 고려를 한 건데요. 현재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삼았던 게, 학생이 약간 대인관계 능력이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타적인 아주 아름다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고려가 되면서 잘 살릴 수 있으려면 저희가 1순위로 추천하는 것이 상담 간호사를 좀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 임상 경력을 가지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상담을 주로 담당하는 간호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해외형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간호사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의 위상보다는 해외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잘 정착을 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해외형에 맞는 성격을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전문인으로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면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이제 교육기업 종사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뭐 선생님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육 콘텐츠 기업들이 지금 시중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성향상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로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던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관심 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비서였는데, 사실 이거는 이 학생의 성격상 맞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영어를 좀 더 강하게 공부를 하고 네. 외국어에 대한 특기를 살리면서 좀 노력을 한다면 이 직업은 사실은 실제로 바로 뛰어들어도 크게 틀림이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더 넓은 관점에서의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직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직업을 다 이제 동시에 만족을 시키려면 대부분이 다 좀 학과들이 연관성이 좀 높은 학과들을 가야 되거든요. 보통 직업이라는 게 학과와 무관한 직업이 있고 학과와 굉장히 유관한 직업이 있는데, 지금 추천한 직업들은 대부분 학과와 굉장히 유관한 네.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는 간호학 쪽, 그 다음에 2순위로는 교육 관련된 학과들, 3순위로는 국제사무, 무역 이런 쪽의 학과들을 노려보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런 직업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학과까지 좀 안내를 받아봤는데요. 김진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들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활동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이해력이 빠르고, 또 북한에서이지만 이제 학습 표창장을 다수 받았고요. 네. 그리고 탈북 청소년 예비대학 과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학습 역량이 무척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단 대학을 이제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수상 내역이나 그리고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제출할 때 학습 표창장 그리고 탈북 청소년 예비대학 최우수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상 조건과 그리고 우수한 역량을 보여서 이제 수상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좀 세세하게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탈북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기록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체 필기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면접 때 추가적인 교과 관련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과 관련 내용을 아무래도 이렇게 따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비교과 활동을 보면 이 학생의 그 적극적인 성향이 무척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요.
활동 상장이 많고요. 그리고 반장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성향을 토대로 해서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우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진로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상되는 강점 전형 요소는 일단 면접 그리고 수상 기록이 있는 서류가 강점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한국에 온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나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대 입시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대 입시는 대부분 정시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인교대, 청주교대가. 진주교대가 수시에서 선발을 하긴 하지만 정시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점수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이제 난관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특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재외국민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교대는 북한 이탈 학생 대상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자격은 외국에서 초중고 12년을 전부 이수한 학생으로 북한은 외국에 해당되지 않아서 서울교대는 올해 선발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연구를 해서 차년도에는 혹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2016학년도 선발 계획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어서 고려대 재외국민 새터민 전형을 보겠습니다. 간호학과 약강명을 선발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1단계 서류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단 자연계열은 수학 필기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간호학과는 자연계열을 선발하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희망한다면 수학 필기고사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네, 결국 이 수학 필기고사가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학 필기고사는 수학 B형 유형과 이제 유사하게 출제가 되죠. 더불어서 이제 서류를 이제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활동 증빙 자료까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활동 증빙 자료는 우리 학생이 받은 이제 수상 그 상장 그리고 그 상장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 자기의 우수한 역량을 보인 그런 상황들을 잘 이제 설명해서 총 2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특징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맞는지 궁금해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진표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대학 입학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는데 김진우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크게 이제 간호 계열 그리고 초등교육 계열 이 두 계열을 놓고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입시를 치르는 이 상황에서 초등교육 계열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초등교육 계열은 정시 선발이 이제 주로 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청주교대, 진주교대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에서 모집하고 있는 이제 진주교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필수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안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어서 진주교대를 응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에 경인교대 그리고 청주교대를 지원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 희망과 또 대학 입시 사이에서 적절한 그 진로를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 계열을 희망한다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대까지도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현재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죠. 단 대학에서의 학점을 일정 학점 이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총 100점 만점에 이제 70점 미만을 2번 연속해서 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학업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여부들을 학교 선생님 또 주변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지금 뭐 초등교육과 지금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밖에 눈여겨볼 만한 추천 전형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추천 전형을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수시에 이화여대 간호학과, 성신여대 간호학과, 충남대 간호학과, 충북대 간호학과, 가천대 물리치료학과,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이제 6개의 수시 4년제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수시에는 총 6번 기회가 있죠. 이때 간호학과를 위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서울에 이화여대 성신여대가 있고요. 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등록금을 이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충남대 충북대가 있습니다. 삼육보건대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에 해당이 안 돼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정시에는 이제 경인교대와 청주교대가 있는데요. 청주교대는 경인교대와 같이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네. 둘 중에 이제 한 군데만 이제 쓰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